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마라톤, 아동인권, 희망자동차, 프로포즈입니다. 자, 그럼 프로포즈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죠? 네, 지난 8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엔 1년 만에 둘째 이모 김다비로 컴백하는 김신영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흥 넘치는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공개하는가 하면 매니저의 프로포즈를 도우면서 감동을 줬습니다. 어떤 내용의 곡이에요? 다비 이모가 조카들한테 희망을 좀 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오르자를 외치려고 만드신 노래예요. 잘 되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신혜가 담은 거지. 롤!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을 찍네? 원테이크입니다. 원테이크예요. 오르자, 오르자, 오르자. 귀여워. 좋다. 아주 잘해. 움직이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지하철 조카들이 다 와준 거예요. 새벽인데도 다 이렇게 와줬어요. 너무 고맙게도. 옳지. 옳다. 연봉! 아, 대창도 있네. 대창 있어요. 가세요. 네. 액션을 하세요. 약간 라라랜드 느낌이거든요. 개장 라라랜드 편이야. 대장 라라랜드. 트위스트! 입이 너무 안 맞는 거야. 신난다. 오르자. 노래가 진짜 그냥 좋네. 힘이 나요, 힘이 나. 그래. 조카 잘하고 있어? 여기다 하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까? 시영 누나가 기회를 좀 마련해 줘가지고 해볼까 하는데 오늘 아, 오늘?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대박. 나는 뭐 항시 도와주지. 여기다 하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까? 해봐. 거는 거. 풍선은 좀 아닌 것 같고. 손 많이 간다. 항시 도와주지. 본 것만 다. 아유, 이거 똑똑이야. 알파벳 더럽게 많네, 진짜. 됐어. 온다. 평생 기억이 남겠다. 지금 진짜 모르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 응원하려고 뻥튀기 사오고 이랬거든. 앉아가서. 저요? 이제 알았다. 이게 뭐야? 아니 당사자한테는 이게 얼마나 뜻깊겠어. 그럼요. 추억되고.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다. 정 때문에 자식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작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찾아온 기회를 시작으로 행복한 아내,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게 해 나가볼게. 내가 평생 옆에서 노력하며 살아갈게. 나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완성이래, 정말. 사랑해. 아 이렇게 이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축하해. 김신영 씨의 부캐릭터 다비 이모의 유쾌한 에너지가 돋보인 방송이었는데요. 위원들은 이번 전참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보통은 이 전참시에서 보면 이제 매니저가 연예인들의 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들을 신경 쓰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그 연예인이 챙겨주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이들의 관계가 좀 더 친근하구나, 좀 더 사적인 관계까지 확장된 관계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소품을 구하러 갔을 때 미역이 옆에 있으니까 빨리 갔다가 그 예비 신부에게 주라고 사주기도 하고 또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무슨 겨우살이니 두루비니 이런 건강한 먹거리들을 챙겨주는데 마치 꾸러미 싸주고 싶어하는 이모의 마음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서 아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좀 더 친밀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었던 회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프로포즈 현장에서 도움 주던 이제 송은이 씨가 저는 울컥하는 장면이 그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프로포즈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김신영 씨가 이제 커플은 안 우는데 옆에서 울려고 한다고 이제 타박 주는 장면들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만 이제
반응들을 보니까 매니저가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너무 사적인 일상을 부각시킨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가 굉장히 좀 독특한 거잖아요. 공적인 비즈니스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사적인 일상도 공유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성이 있고 사실은 전참시가 바로 그 특수성을 포착을 해서 굉장히 개성적인 포맷으로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인데 일하는 모습과 그들의 어떤 사적인 인간미를 동시에 보여주는 본래의 포맷과도 좀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내용이어서 저는 충분히 같이 이렇게 축하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잘 녹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아동 인권인데요. 이건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5월 3일 방송된 100분 토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최근 빈번히 벌어졌던 아동학대 사건과 교육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 아동 인권을 지켜낼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의 범죄 사건은 나쁜 사람이 되게 명확하고 그다음에 처벌이 어느 정도 선이 명확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일단은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아동학대일 수 있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 같은 경우에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10년형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동학대의 범위에다 넣어서 일단은 입력을 어딘가에는 케이스 사례를 발생을 시켜야 그래야 이제 뭐 각종 부처에서 경찰청에서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면 혹시 지금 이 엄마를 만약에 구속을 해야 할 때 뭐 가족 관계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몇 살이고 몇 살인데 지금 주거지가 불안정하니까 네. 뭐 구속은 일단 뭐 시키지 말아야겠다라던가 무슨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데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은 이게 어떤 기록이든 추적이든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적인 부분이 이들 가족한테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주거가 불분명한데 주거가 불분명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법적인 문제에 연루가 돼서 그러나 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과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도움을 못 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외곽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던 가족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 토론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상대로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와, 오은영 박사님, 이수정 교수님이 한자리에서 토론하는 걸 볼 줄이야. 유익한 토론이네요. 아직 기관 간의 협력 부족이나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앞으로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 내용도 좋고 패널분들 태도도 너무 좋고 진행도 좋았네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패널들의 알찬 토론이 유익하고 인상적이었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만큼 꼭 짚어봐야 할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시각에서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셨잖아요. 지금 공적 진상조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면 늘 분노만 하고 쳇바퀴만 돌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 이미 특별법이 발의가 됐고 국회의원 139명이 동의를 한 법인데 또 석 달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 가능하면 또 조기 발견이나 조기 대응 체제를 갖춰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하여서도 사실은 이제 훈육의 방식을 바꿀 수 있게 뭔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든 뭐든 필요한데 아무리 무료로 오라고 한다고 이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사건화를 좀 더 많이 하고 가정법원이 그 가운데에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은 자기 발로 도움을 받으러 절대 가지 않아요. 그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해결을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그 언론에서는 계속 자극적으로 애가 그 아이의 어떤 학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러한 문제들을 보는 시각을 넓혔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희춘 교수님이 이제 저희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 발언을 하나 해주셨는데 분노만 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항상 이런 사건들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항상 비난만 하고 분노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좀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분노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좀 그 뒤에 어떤 후속 대책으로까지는 관심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사건이 특정 주체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다층적으로 들여다봐야만 그 구조적인 원인이 보이고 대안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토론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보여줬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토론 프로그램을 볼 때 기존에 생각하는 것이 양쪽에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굉장히 경쟁적으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끔 논점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인신공격도 일어나거나 비하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 보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토론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좀 매운맛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날 방송은 매운맛은 좀 덜했지만 굉장히 건강한 맛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범죄 심리학자 의견과 사회복지학 전문가 의견이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가는 어떤 해결점을 찾는 다양한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마라톤인데요. 이거는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8일 방송된 TV 예술무대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4명의 피아니스트가 3시간 동안 한 대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노 마라톤 콘서트가 펼쳐졌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피아니스트 김태영과 김다솔이 선두주자로 등장을 해서 슈만, 스트라빈스키, 슈베르트의 곡으로 고품격 연주를 선보이면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에서 펼쳐진 피아노 마라톤 콘서트를 안방까지 전해준 방송이었는데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과 관람했습니다. 김태영 교수님 페트루슈카 좋아요. 졸려도 버틴 보람이 있네요. 요즘 카메라 워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손도 잘 보이고 다솔님 연주도 참 감미롭네요. 이렇듯 연주자들에 대한 호평과 더불어서 늦은 시간까지 TV 예술무대와 함께하길 잘했다는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저는 사실 보기 전에 이게 독주로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현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 형식도 굉장히 넓은 무대에 외롭게 피아노 한 대만 딱 놓여 있고 그래서 좀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주가 시작되니까 그 넓은 공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꽉 채우는 음악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피아노만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강렬한 스토리를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음악이 심취한 그 피아니스트의 표정을 굉장히 좀 다양한 앵글로 담아내서 표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TV 예술 무대만의 어떤 그런 카메라 워크의 장점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오로지 피아노 연주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 연출이 굉장히 돋보였던 시간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무대를 딱 보면 그 굉장히 어두운 무대 안에 그 피아노가 있고 딱 연주자, 딱 정말 이 세상에 이 둘만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마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악기를 독주하는 거를 그 시간 내내 보내줘야 되는 부담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생각에서 나온 대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연주를 하는 과정 안에서 보면 객석을 비추질 않아요, 카메라가. 오로지 연주하시는 분의 그 연주자의 얼굴 표정 변화, 그다음에 건반, 그다음에 음악, 이것만이 존재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객석을 비추는데 부감샷으로 객석을 멀리에서 보여주고 하는 모습들이 이 연주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애절하게 만든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심야 시간대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어서 불을 다 끄고 봤다면 현장감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그 뿌듯한 만족감이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면 혼자만의 이제 레이스를 고독하게 펼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날 방송을 보면 각자의 개성이 좀 다른 또 연주하는 스타일도 좀 다른 피아니스트가 서로 협업을 해서 하나의 긴 어떤 연주 레이스를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TV 예술 무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좀 기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이게 단순하게 공연 실황을 녹화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배경 설명들을 해주거든요. 연주곡의 배경 설명, 연주자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용어라든지 내용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연주곡의 배경이 되는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 이미지라든지 관련 영상 같은 것들을 초반에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 좀 더 대중들이 친근감 있게 이 프로그램에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시청자층도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희망 자동차인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인데요. 앵커가 직접 조명 뒤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앵커로그 코너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의 이야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레를 끄는 어르신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서 폐자원을 집화장이 대신 납품해주는 희망 자동차에 대해 취재를 했습니다. 조명 뒤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앵커로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자동차를 모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자동차 이름이 뭐죠? 달려가는 희망 자동차입니다. 5kg, 5kg, 12kg. 양은 보물상을 거쳐야 하던 폐자원을 집화장으로 직접 가져감으로써 수수료를 없애 수익을 2배 이상 늘린 겁니다. 늘어나는 수입은 하루에 몇천 원 정도지만 어르신들에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러면요. 비염 밑에 이거 말고 밑에도 더 가져오는데. 안 갖고 다니기 좋지. 모델이 끄고 못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뭐 어떻게 하겠지. 허리 자식보다는 더 고맙다. 그렇게 희망자동차를 몬 지 3년. 13분의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돕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조명한 기획이었는데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나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자동차 운영하시는 아저씨도 몸이 편하지 않으신데 좋은 일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희망자동차라는 이름도 정말 멋지네요.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뉴스네요. 그래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는 반응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가진 희망 자동차를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앵커로그는 앵커와 브이로그를 합친 코너명으로 앵커가 직접 거리에 나서서 시민들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뉴스데스크 앵커로그 코너의 기획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인터뷰 대상이 이 앞에 기획 의도에도 있지만 조명 뒤에 사람을 조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뭐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폐기물을 마구 투기하는 것들을 잡아가는 그 투기범들을 잡는 쓰레기 열사 또는 과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집배원들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이번 앵커로그 같은 경우에는 희망 자동차가 메인 그 소재였지만 그거를 이렇게 살펴가는 과정에서 보면 노년층의 빈곤이나 그들의 노동 현장의 문제 또 거기에 보면 국가 유공자이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분의 사연도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앵커로그 이외의 어떤 장에서 이런 뉴스들이 또 다른 소재가 돼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그런 고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기존 뉴스 보도의 굉장히 엄격한 형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뉴스데스크의 또 다른 히트 코너 로드맨과 좀 유사한데 다만 이렇게 속도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로드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을 굉장히 기동성 있게 누비면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좀 더 깊숙하게 파헤친다면 앵커로그는 걸음의 속도를 약간 늦추고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만 겨우 드러나는 사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그런 코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제가 주목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공적 인터뷰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카메라에 대한 어떤 거리감, 부담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뉴스는 그 대상과 어떻게 밀착할 것인가를 방법론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이 앵커로 같은 경우에는 친숙한 셀카 형식을 취하면서 이게 취재 대상과의 거리를 굉장히 좁혔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뉴스의 방법론적인 고민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코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 코너가 어떻게 더 발전을 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도울 방법까지 좀 조명했으면 이게 폐지를 줍는 환경을 나아진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막 좋아질 거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은 굉장히 좀 편안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조명하는 방식이지만 구조 안에서 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셔야 하고 더 나아질 방향은 없는지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브이로그를 활용한 참신한 기획으로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는 앵커로그 코너.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